김종길 국어 예비고일 강사 김한솔입니다. 2021년 1월을 맞이해서요. 저희 김종길 국어 2차 개강 안내를 드리려고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1차 개강 때도 대면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희 김종길 국어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1차 개강을 마무리를 지었고 또 앞으로 맞이할 2차 개강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했는지를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시간표부터 안내를 드릴게요. 1월 2일 토요일에 저희 김종길 국어 2차 개강 첫 수업이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 토요일부터 그다음에 일요일 돌아오는 차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동일한 수업이 열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월 2일 수업과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금요일까지는 똑같은 1주차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말에는요. 10시, 2시 반, 그리고 6시 총 3타임의 수업이 오픈이 되어 있고 평일에는 각각 6시 반이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수업은 총 3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 2교시로 나뉘어서요. 각각 한 강사씩, 그래서 총 2명의 강사를 학생들이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문학과 화법, 작문 영역을 묶어서 90분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독서와 문법 영역을 묶어서 90분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일단 문학 영역부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차 개강 때 주요 목표는 우리 학생들에게 현대문학을 완벽하게 숙지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면 이번에 예정되어 있는 2차 개강의 목표는 고전문학입니다. 사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이 모의고사에서도 난도 높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고전문학 파트예요. 저도 실제로 모의고사를 풀리다 보면 선생님 옛날 말인데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요? 아니면 읽어도 도대체 뭐가 주인공이고 뭐가 나쁜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라는 식의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번 2차 개강 때는 이제 어려운 고전 문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확실하게 기반을 다지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중학교 내신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작품이 범위로 딱 주어지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도 우리말 해석본만 있으면 문제 없이 해석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목동권 내신의 특성상 배우지 않은 지문도 너무너무 많이 출제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 진짜 나아가서 수능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모르는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 문학의 목적은 딱 2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문과 빈출되는 작품들은 모두 숙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대부분의 작품은 본 기억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책을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인데 사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아는 작품만 나올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모르는 작품이 나와도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고 해석할 수 있게끔 기반을 다져서 이 모의고사 형식의 유형의 문제들에 대비하게 만드는 게 2번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학은요, 아시다시피 2가지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시가와 소설. 그럼 시가부터 안내를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시가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장르의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문학 작품들이 많아요.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른 갈래별 특징을 완벽하게 숙지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모르는 작품을 봤을 때 이거 배웠던 갈래의 특징이 등장하잖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갖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숙지하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2번째로 소설. 소설은 주제별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애정이면 애정소설, 영웅들의 이야기면 영웅소설 또는 군담소설 등 소설의 주제가 공통되어 있는 작품끼리를 묶어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도 모르는 작품이 나왔을 때 그때 배웠던 내용과 동일하잖아 라는 식의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2번째 밑으로 보시면 사실 화법과 작문 영역은 많은 학생들이 별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영역일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타 영역보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문학이나 앞으로 말씀을 드릴 독서나 문법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난도가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의고사를 풀어본 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이 영역에서 얼마나 내가 실수를 많이 하는지. 따라서 화법과 작문의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를 시켜서 더 이상의 아까운 실수로 조그만한 점수들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연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당연히 개념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 유형에 집중을 하게 만듦으로써 최대한 많은 문제를 보도록 연습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여기까지 1교시에 진행될 문학, 화법, 작문이었고요. 그 다음은 2교시에 진행될 독서와 문법 영역으로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독서는요, 이 학부모님들이 많이 접해보셨던 책 읽기가 아니에요. 이 독서라는 것은 수능에 출제되는 긴 비문학 지문을 의미합니다. 이 독서 영역은요, 사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요즘 수능 국어의 난도가 엄청 올라갔대. 그리고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국어인지 과학인지 도무지 감이 안 잡혀. 이런 식으로 최상위권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영역이 바로 이 독서입니다. 사실 고1 내신에는 독서가 중점적으로 출제되진 않지만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 이 독서 영역이 심지어 내신에도 출제되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독서를 저희 김종길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하느냐? 사실 독서도요, 문학과 같이 영역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인문, 사회, 경제, 그리고 과학, 기술, 예술과 같이 다양한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역별로 각 지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공통적으로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요, 이 지문별 특징에 대한 방법을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모르는 지문이 나와도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문을 읽고 그냥 내용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실전에 점수로 직결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문제풀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요하지 않은 정보에 흔들리지 않고 중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 문제를 해결해서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실전에 대비하는 연습도 당연히 같이 갈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독서였고요. 그 다음은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문법입니다. 사실 걱정하시는 것과 다르게요, 이 문법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 고등학교 때 배울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기틀을 다 잡고 그 위에 심화된 내용 플러스, 그다음에 당연히 문제는 어려워지겠죠.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누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차 개강에서 또한 1차 개강과 동일하게요, 전반적인 문법의 큰 틀은 잡고 갈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이전 개강과 조금 다른 점이라면 문제풀이에 중점을 더 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고등학교 때는 여러 가지 문법 영역을 통합한 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 내신이나 단순 단답형 암기 문제형보다는 수능형 문제에 대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정규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그 다음은 클리닉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클리닉이라는 건 사실 저희 학원에서 정규 수업만큼이나 굉장히 큰 비중을 갖고 있다고 보는 제도인데요. 사실 학생들은 일주일에 2번 수업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정규 수업,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클리닉이라는 제도인데, 이 개인적으로 학생들의 개별적인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클리닉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닉의 목적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서 분명히 개별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각각 개별 강사에게 질문하고 피드백을 받는 형식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전 모의고사에 대비해서 모의고사 유형에 익숙해지는 시간, 이렇게 2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클리닉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요, 이 실시간 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접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강사의 해설 강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줌 프로그램의 장점이겠죠. 그 다음 2번째,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별로 담임 선생님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맡은 학생들의 1주차, 2주차, 3주차의 데이터는 누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완벽하게 숙지를 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는지를 각 강사님마다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점이 바로 대형 학원의 취약점을 보완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3번째, 이 비대면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김종길 국어에서는 전화, 카톡, 문자 등 여러 가지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상담까지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를 가정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연히 정부에서 대면 강의가 허용이 된다면 저희는 곧바로 수업과 모든 클리닉을 대면으로 전환시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3월 모의고사 대비 아침 모의고사 풀이는요, 사실 1차 개강 때는 진행하지 않았고 이제 3월 모의고사를 앞둔 2차 개강 때 새롭게 진행되는 시스템이에요. 아무래도 3월 모의고사가 중학교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시험을 푸는 연습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당연히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저희 김종길 국어의 학생들은 주말 토요일 일요일 오전 같은 시간입니다.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80분. 실제 시험과 똑같은 자세, 똑같이 문제지를 받고 OMR에 체크하고 이런 과정을 연습함으로써 실전에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실시간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강사님께서 나오셔서 해설 강의를 송출해 주시기 때문에 빠른 결과, 빠른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전반적인 수업과 과제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실시간 수업 같은 경우에는 1차 개강과 동일하게 온더라이브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온더라이브 프로그램의 장점은 아무래도 강사가 질문을 하는 것에 실시간으로 아이들이 채팅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당연히 저희 강사들도 이 비대면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임팩트 있고 활기차게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채팅에 참여하고 있고요. 제가 하나 겪은 경험이 있는데요. 실제로 대면 강의에서는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하던 학생들도 이 비대면 수업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채팅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통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시간 과제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수업 시간에 강사가 직접 아이들에게 실시간으로 과제를 검사하게 됩니다. 이 과제라 함은 매주 출제되는 주간 과제 한 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출제되는 강사별로 각각 수업 시간에 개별적으로 내준 숙제,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과제 또한 이 지정되어 있는 담당 강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이는 숙제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만약에 이 수업 시간에 숙제를 제대로 검사받지 못한다면 이 차주 클리닉을 통해서라도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시간 어휘 테스트는요. 사실 학생들의 어휘력이 많이 부족해요. 아무래도 옛날에 독서를 많이 안 해서겠죠. 그렇다고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을 한 번에 주어지면 당연히 단기 기억으로 읽고 까먹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실시간 어휘 테스트의 사실 실질적인 목적은요. 어떤 주마다 외울 수 있는 적은 분량의 단어를 지속적으로 제출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어휘력을 보완한 플러스 평소 어휘를 외우는 습관을 들이게 하는 게 이 어휘 테스트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료 특강을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사실 학생들에게 정규 수업, 그 다음에 클리닉, 아침 모의고사까지 굉장히 할 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열정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하나의 선물이 더 있습니다. 매주 달라지는 내용으로 강사들이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문법도 있고 여기 보시면 문학, 아니면은 모의고사 풀이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특강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하면 선착순으로 특강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특강 일정은 2차 개강이 오픈된 후에 개별적으로 전송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내신 원데이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 예비고1 어머님들과 학생들의 가장 관심이 많은 영역은 당연히 첫 내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첫 내신에 들어가는 것은 3월, 4월이겠지만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이 겨울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내신 미리 보기 특강을 제공합니다. 2월 중순부터 스타트가 되고요. 이 출판사별로 묶어서 고등국어 내신을 맛보는 시간이 이어질 겁니다. 내가 지원한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며 또 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맛보는 시간으로 사실은 학생들에게 긴장감을 주면서 우리 진짜 내신의 대비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더 이상 놀지 말고 긴장하자라는 모토로 준비해본 특강입니다. 특강이 굉장히 많죠. 제가 지금까지 김종길 국어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는 그래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김종길 국어에서는 중간에 모든 학원이 비대면으로 전환된 이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1차 강의를 마치고 생생한 수강 후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접 학생들이 저에게 말해준 수강 후기고요. 몇 개만 안내를 드리자면 채팅을 통해서 많이 대답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다라는 평가도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적극적이지 못했던 학생들도 채팅으로는 굉장히 활발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게 있네요. 클리닉은 쌤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준비하고 있어서 안 하면 딱 아시고 문자나 전화로 저희를 독촉합니다 라는 관리 차원에 대한 내용도 있네요. 당연히 개별 강사가 담임제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2021년을 함께할 예비고1 강사를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이렇게 총 7분이 대기를 하고 계시고요.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강사진을 넓혀서 이 선택의 폭을 넓혀 보았습니다. 김종길국어학원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대면 강의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모든 수업과 클리닉을 대면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예비고1 강사 김한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